미국 중부의 한적한 마을 리버필드는 울창한 숲과 넓은 초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은 대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교회와 단층으로 된 작은 상점들이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의 이름과 안부를 물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리버필드의 고요함은 때로는 적막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주민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얼굴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모녀가 마을로 이사 온 것은 금세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젊은 엄마라지? 딸도 있다고 들었어. 맞아. 이번 주에 도착했대. 리버필드에 젊은 가족이 생기다니 반가운 소식이지. 새로운 입주자는 바로 클레어 윌리엄스와 그녀의 8살 난 딸 조이였습니다. 클레어는 도시에서의 삶에 지쳤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빠듯한 일상을 이어가던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조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도시의 빠른 속도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리버필드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은 그녀에게 그런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클레어와 조이가 이삿짐 트럭과 함께 도착한 날, 몇몇 마을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클레어는 상냥하게 인사했고 주민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조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새 집 안으로 들어가며 설렘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난로가 있는 거실, 넓은 마당, 그리고 집 뒤로 이어지는 울창한 숲. 도시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조이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좋아요. 우리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아요. 클레어는 조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지만 마을 생활에 적응해가는 동안 클레어는 조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이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느끼며 마당에서 혼자 노는 것을 즐겼지만 도시에서처럼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클레어는 조이가 점점 더 고독해지는 것을 보며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안 돼요? 조이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고민했지만 딸에게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조이, 이번 주말에 보호소에 가보자. 그 주말 클레어와 조이는 마을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동물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보호소에는 다양한 개들이 있었고 조이는 뛰어다니며 한 마리씩 구경했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들은 다 너무 귀여워요. 조이는 들뜬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클레어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마리의 하얀 개에 멈췄습니다. 저 아이는? 클레어가 묻자 보호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 저 개요? 이름은 아람이에요.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입니다. 직원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충직하고 영리한 개예요. 하지만 경계심이 조금 강한 편이라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마음을 열면 평생 주인을 지키는 강아지죠. 클레어는 아람의 깊은 눈빛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닌 무언가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 아람.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아람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손끝을 냄새 맡았습니다. 엄마, 아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람은 조이의 말에 반응하듯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람은 클레어와 조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람은 마치 원래부터 이 집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습니다. 그는 조이와 금세 친해졌고 그녀가 마당에서 뛰어놀 때 항상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람, 넌 정말 똑똑해. 조이가 공을 던지면 아람은 정확히 그것을 물어다 주었고 조이가 넘어질 때면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클레어는 아람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조이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저 진돗개라는 게 좀 무섭게 생겼지 않나? 맞아. 너무 커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몇몇 주민들은 아람의 날렵한 외모와 깊은 눈빛에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클레어와 조이의 집을 멀리서 바라보며 소곤거리곤 했습니다. 저 개가 정말 안전한 건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클레어는 주민들의 시선을 알았지만 아람을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아람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그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정도로 충직한 개예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상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가 사라졌어. 울타리가 부서져 있었고 우리 집 달장도 털렸어. 누군가 밤에 다녀간 게 분명해. 주민들은 처음에는 여우나 코요테의 소행으로 생각했지만 사건이 계속되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건 보통 동물이 아니야. 훨씬 더 큰 녀석들이야. 주민들 사이에서는 숲속에 도사견 무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버필드의 평화로운 나날은 점차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와 사라지는 가축들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농장 울타리가 부서진 걸 보면 여우나 코요테의 집 같진 않아. 내가 본 것 좀 믿어봐. 정말 거대한 개들이었어. 한두 마리가 아니었고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 같았어. 이러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도사견 무리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숲속에서 들리는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목격하며 소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는 여느 때처럼 아람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평소처럼 공을 물어 나르며 조이와 놀아주었지만 그날따라 뭔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주 움직임을 멈추고 숲 쪽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람, 왜 그래? 조이가 묻자 아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아람이 창문 근처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람?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어두운 숲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몸을 긴장시킨 채 숲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 할아버지가 클레어의 집을 찾았습니다. 클레어, 좀 봐줘야겠어. 우리 집 외양간에서 또 일이 생겼어. 밥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아람을 데리고 할아버지의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외양간의 울타리는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커다란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코요테나 여우가 아니에요. 발자국 크기를 보세요. 클레어가 말했다. 아람은 바닥을 냄새 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밥 할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더 큰 놈들일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점점 마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며칠 뒤 조이는 아람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숲은 평소보다 어둡게 보였습니다. 아람은 계속해서 숲 쪽을 주시하며 평소보다 긴장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람, 공 받아. 조이가 공을 던졌지만 아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숲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컹. 그 순간 숲속에서 커다란 그림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사견 무리였습니다. 도사견 두 마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아람과 조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집은 크고 움직임은 민첩하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람, 이리 와. 조이는 두려움에 떨며 아람을 불렀지만 아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낮추고 도사견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클레어가 집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숲 쪽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조이, 집 안으로 들어가. 조이는 급히 집 안으로 달려갔지만 도사견은 여전히 아람과 클레어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컹. 아람이 강렬한 짖음으로 도사견들을 경고했습니다. 도사견 한 마리가 갑자기 아람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아람은 민첩하게 몸을 피하며 재빠르게 반격했습니다. 그의 이빨이 도사견의 옆구리를 강하게 물었고 도사견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사견이 곧바로 아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람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도사견의 공격을 피했고 재빠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짖음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사견 두 마리는 결국 숲속으로 물러났지만 아람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사견들이 사라진 방향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람, 넌 정말... 클레어는 아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용맹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조이는 아람과 함께 마을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클레어는 딸을 찾기 위해 마을 전체를 뒤졌지만 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이, 어디 있니? 클레어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아람이 숲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추적하며 길을 찾는 듯 했습니다. 아람, 내가 조이를 찾을 수 있어? 아람은 그녀를 잠시 돌아보았고
이내 망설임 없이 숲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리버필드의 숲은 깊은 밤으로 들어가며 온통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아람은 땅에 코를 대고 냄새를 추적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몸짓은 단호했고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손전등을 꼭 쥔 채 아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딸 조이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숲속에서 도사견, 무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에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조이, 제발 무사해야 해.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아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멀리서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에 침입한 자를 위협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람은 즉시 멈춰섰고 주위를 살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잠시 후 아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는 낮은 자세로 숲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클레어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손전등을 껐습니다. 빛이 적을수록 자신들을 숨길 수 있다는 본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은 공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그의 시선을 따라 공터를 바라봤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3마리의 거대한 도사견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낮춘 채 서로를 견제하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조이가 나무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있었고 두려움에 휩싸인 얼굴로 도사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이, 클레어는 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아람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천천히 공터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발걸음 하나하나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사견들 중 가장 큰 개가 아람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람을 주시하더니 거칠게 짖으며 다른 도사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람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도사견들의 주의를 끌며 공터 중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사견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점점 더 긴장된 자세를 취했습니다. 가장 큰 도사견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아람을 향해 돌진했지만 아람은 민첩하게 옆으로 비틀어 피하며 상대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그의 이빨은 정확히 도사견의 약점을 물었고 도사견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2마리가 동시에 아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람은 뒤로 물러나며 적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한 마리의 턱을 노려 날카로운 반격을 가했습니다. 도사견은 잠시 움찔했지만 여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터는 짖음과 으르렁거림으로 가득 찼고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틈타 클레어는 조이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나무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조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데리러 갈게. 그녀는 속삭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아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도사견 한 마리가 클레어의 움직임을 감지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클레어는 재빨리 손전등을 켜 도사견의 눈을 향해 비췄습니다. 강한 빛에 도사견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했고 이 틈을 타 아람이 빠르게 달려들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아람은 도사견을 밀어붙이며 공터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짖음은 강렬했고 마치 이 영역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도사견들은 점점 지쳐갔고 아람의 기세에 눌려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이를 데려온 클레어는 그녀를 단단히 안고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람, 이제 그만 와. 클레어가 소리쳤지만 아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도사견에게 눈을 고정하며 단호하게 짖었습니다. 컹. 그 소리는 공터 전체에 울려 퍼졌고 도사견 무리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듯 몸을 낮추고 숲속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숲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아람은 천천히 클레어와 조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아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어. 아람, 정말 고마워. 조이는 아람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람, 넌 정말 우리를 구했어. 최고야. 그날 밤 3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은 조이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그녀를 지켜보며 벽난로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가족을 지켜낸 자부심과 충직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속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리버필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 평화는 단순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용맹한 진돗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리버필드의 긴 밤이 끝나고 동이 트면서 숲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결코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이 가족과 마을을 위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클레어와 조이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긴장과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람은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 조용히 조이의 곁에 누워 있었고 조이는 그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조이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도사견 무리와의 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클레어,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조이는 괜찮은가요? 밥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아람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도사견 무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눈으로 보니 더 이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람이 어떻게 조이를 구하고 도사견 무리를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주민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돗개라더니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 용맹한 개를 본 적이 없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람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해요. 또 다른 주민이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사견 무리를 숲에서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밥 할아버지와 몇몇 주민들은 숲 근처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도사견들의 흔적을 추적하며 그들이 다시는 마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람은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숲을 순찰하며 도사견들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뛰어난 후각과 본능은 도사견들이 숨어있던 장소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람, 내가 아니었다면 이 작업은 몇 주가 걸렸을지도 몰라. 밥 할아버지는 아람을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은 도사견 무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숲은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아람 덕분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버필드 주민들은 아람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중앙 광장에서 작은 축제를 열고 아람의 용맹함을 기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였습니다. 밥 할아버지는 무대에 올라 아람의 공로를 칭송했습니다. 이 진돗개 아람은 단순히 충직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마을을 구한 영웅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아람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조이는 무대에 올라 아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람의 목에 작은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다. 아람,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우리 모두의 영웅이야. 아람은 조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클레오와 조이는 아람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난로가 따뜻하게 타오르는 거실에서 조이는 아람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람,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클레오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숲속에서 아람이 보여준 용기를 떠올리며 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람,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우리 가족은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거야. 아람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람의 이야기는 리버필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아람의 활약을 다룬 기사가 실렸고 사람들은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직함에 감탄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놀라운 견종이에요. 그들의 충성심과 지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신문 기사에 실린 동물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은 아람의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리버필드의 숲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 뒤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이제는 마을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아람과 함께 숲속 산책을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람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내가 있어서 나는 무서울 게 없어. 너는 내 최고의 친구야. 아람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듯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충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